안녕하세요. 오늘 IBDR 소개 웹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민주입니다. 오늘 BSI 웹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웹세미나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참석자분들은 자동으로 음소거, 및 비디오 없음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참석자분들은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Q&A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팅창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A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발표 도중이나 끝나신 후에 질문하실 내용 올려주시면 되고요. 채팅창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돌발 퀴즈 5개 정도 나갈 예정인데 그 퀴즈에 대한 답변을 1등으로 올려주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만족도 설문 진행 예정입니다. 세미나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 5분께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버전으로 일주일 내 참석자분들께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일단 제가 BSI 소개 짧게 드리고요. 구현정님께서 BSI IBDR 기관 지정 상황 및 신청 사항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창렬 위원님께서 그 IBDR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BSI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왕립표준협회 BSI는 1901년 세계 최초 국가표준제정기구로 설립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국가기구가 당연한 형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한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최초로 국가표준제정기구로 설립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도 BSI는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을 제정하는 라인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 BSI처럼 표준을 인증하고 교육하는 안내하는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년에 매년 3,000개 정도의 표준을 만들고 저희는 확산에 힘을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 표준 제정을 하면서 ISO 창립 회원을 맡게 됐고 유럽 표준기구의 연구이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제정되는 표준 개발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국가 표준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SI는 현재 193개국에 약 8만 4천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은 고객들은 전 세계적으로 포춘 500 기업의 50%, FTSE 100 기업에서 84%, 그리고 니케이 기업에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BSI 직원 같은 경우에는 4,600명, 그리고 연간 15,000개 이상의 유효한 제품을 인증 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표준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그리고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또 ISO 27001 정보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주요한 표준들, 그리고 이 표준들의 근간 문서라고 불리는 표준들을 BSI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표준 개발이나 제정에 관해서 권위가 있는 기구가 저희 BSI입니다. BSI가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 인증 심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의료기기, 기업윤리, 정보보호, 스마트시티나 빔과 같은 제품 인증, 그리고 식품 인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심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SI 소개 담당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구영정님께서 나머지 설명 부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SI 코리아 의료기기 팀의 구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웹세미나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저희 BSI IVDR 관련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요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바쁘신 시간 내시어서 참석해주신 만큼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SI가 지금 CIVDR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상세한 견적이나 진행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를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많으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BSI 같은 경우에는 BSI UK, BSI 네덜란드 이렇게 영국과 네덜란드의 인증기관을 두 개를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1일에는 전 세계 최초로 MDR 기관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 2029년 11월 6일에는 네덜란드 인증기관이 또 마찬가지로 MDR의 기관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IVDR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 26일 BSI UK가 전체 진단기기 전 범위에 대해서 IVDR 심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개월 뒤인 2019년 12월에는 C2797 번호 네덜란드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IVDR로 기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BSI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인증기관 그리고 네덜란드 인증기관 모두 체외 진단 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전 범위에 대해서 심사가 가능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데 브렉시트의 그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를 좀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저희 BSI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 UKMB랑 NLMB를 모두 다 운영하고 있고 설립하였기 때문에 진행을 만약에 추후에 진행하시더라도 IVDR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인증기관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IVDD, IVDR 모두 다 접수를 받고 있고요. IVDD는 내년 초까지 신청을 받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 IVDD 관련 이제 TCF 심사를 하는 테크니컬 팀에 캐파시티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해주시더라도 심사나 신청에 지연이 없을 걸로 예상을 되나 내년부터는 2022년 트랜지션 기간에 조금 맞물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시는 대로 신청이나 뭐 심사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 BSI로 바로바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C인증의 경우에 노티파이드 바디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시장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BSI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월에 모두 저희 C 인증서를 네덜란드 노티파이드 바디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국 영내 그 유효한 그 인증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란 표현을 썼는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심사를 하거나 뭐 인증서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고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UK 인증서를 네덜란드 인증서로 그 교체를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렉시트에 영향이 전혀 없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CMDR이나 IVDR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저희 인증기관 노티파이드 바디 2797 번호로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S 13485 같은 경우에 유카스 인증이나 뭐 SCC 인증, RVA 인증 이렇게 세 개 인정기관으로 나뉘실 수 있는데요. IS 13485 같은 경우에는 서티피케이션 바디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카스 인증이더라도 영국 인정기관 인증서라도 브렉시트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카스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있다고 해도 IAF 멤버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SI에서는 RVA라는 네덜란드 인정기관의 인증서도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진행하실 때 걱정 안 하시고 문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BSI IVDR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좀 크게 나뉘어지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CMDR에 대한 QMS 심사가 있으시고 테크니컬 파일에 대한 심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십니다. 그러셔서 CQMS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 한국심사원이 현장 심사를 방문 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TCF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본사로 진행을 하시게 되실 거고 저희 그 국내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저희 IVD 관련 그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아마 담당 심사원으로서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인증서 발행까지 관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IVD 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타 그 업체 대비 좀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다시 IVDR 인증 절차를 좀 안내를 드리면 우선 저희 BSI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 일수나 어떤 내용 심사로 진행되시는지에 대한 정식 견적을 발급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식 견적에 대해서 날인을 해주시게 되시면 저희한테 계약이 되신 거나 다름이 없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CMDR에 대한 QMS 심사를 먼저 선행으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리뷰가 3회까지 진행이 되시게 되십니다. 요 3회 그 테크니컬 리뷰를 통해서 인증 진행에 대한 적합성이 판단이 되시게 되시면 저희가 그 심사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기술 검토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인증서를 발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체외 진단 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IVDD 그 현행 하에 인증서 발급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저희가 뭐 IS 13485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인증서 발급에 시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CE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에 따른 부적합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보완하시는 속도에 따라서 심사나 인증서 발급에 큰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 일정을 안내드리긴 어려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계약 업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인 심사원이 아마 스킨 매니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담당 제품군 전문가로서 그 심사 담당 제조업체별로 심사원이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 스캔 매니저가 이제 배정이 되실 거고요. CE 인증 전반에 걸쳐서 그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그 컨트롤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심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심사에 대한 그 결과 그리고 인증서 발행까지 전 주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킨 매니저가 직접 관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앞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CIVDR에 대한 견적 내용이실 텐데요. 사실 IVDR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등급이나 회사 규모, 또 제품의 수에 따라서 견적이 많이 상이해지시기 때문에 지금 단에서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다만 CIVDD 기준으로서 리스트 A 제품 같은 경우에 TCF와 디자인 도시어 파일을 포함한 한 심사에 대한 내용이 약 2,5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예산 산정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견적 양식이라든지 설문지를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그 견적 검토 시에는 저희 스콥이라든지 클래스 등에 대한 내용도 프리 리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버젯 산정이나 뭐 이런 사정 검토가 필요하시게 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저희가 BSI CIVDR, 저희 본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좀 전달 드릴 예정인데요. 요 G파일로 이제 이메일로 송부 드릴 예정이라서 IVDR 그 인증 준비나 그 업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관련 자료를 좀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목요일에 있는 저희 웨비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웨비나인데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웹세미나 마지막에 Q&A 세션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비나 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IVDR 관련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라든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관련한 프로세스나 뭐 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화이트 페이퍼라는 브로셔가 있는데요. 그런 저희 본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BSI IVDR 홈페이지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웨비나 소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관련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 저희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그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IVDR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트랜지션 기간에 맞물려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임창률 심사원 통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창률 심사원 같은 경우에는 CQMS나 MDSAP 그리고 IS 13485 QMS 심사를 담당하는 체외진단 전문 QMS 심사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SI 그룹 코리아 의료기기팀 임창률입니다. 혹시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느 분들이 이제 참석하셨는지,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좀 저희 마케팅팀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100여 분 이상 참석 접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이제 체외 진단, 제조, 수입, 컨설팅,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함도 저희가 보니까 이제 연구원부터 그리고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원분들 다양한 직함이 보이는데요. 이 참 좋은 케이스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IBDR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그 어르신들, 속칭 우리끼리 얘기로 어르신들, 대표이사님들은 항상 궁금하신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냐, 그리고 얼마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뭐 ISO 13485 같은 QMS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IVDR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연구소, RA, QA 이런 특정 부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제 경영진 측에서 전사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리딩을 잘 해주셔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이제 RA 쪽에서 기술 문서 작성하시고 뭐 그런 역할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R&D 팀에서 연구소에서 그 IBDR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합 표준이라든지 참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RA 쪽에서 좀 전달을 받으셔서 조금 더 이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우리 IBDR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 2와 3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 이제 그 협조가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 70여 장 가까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켰습니다. 그래서 60분, 60분에 자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진행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중간중간에 Q&A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또는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뭐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설팅에 해당되는 부분 빼고 그런 부분 빼고는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IBDR 계정 소개고요. 그 저희가 이제 QMS 특히 그거죠. ISO 13485로 심사를 가다 보면 IBDR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곳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IBDR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곳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이번 웨비나를 했으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IBDR을 모르시는 분들로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미 많은 부분들은 또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또 IBDR에 대해서 전혀 또 모르시는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받아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나오는데요. IBDR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렇는데요. 뭐 딴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IBDR이 뭐냐? 네, 기존에는 IBDD였죠. 네, IBDD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의 중간에 보시면 유럽 지침입니다. 모든 회원국, EU 회원국에 적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적인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한계였죠. 그러면 IBDR은 뭐냐? 레귤레이션 들어갔네요. 이거는 법적 성격을 띠죠. 안 지키면 혼난다. 그게 제일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 뭐 체외 진단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경험 한 10여 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2010년 언저리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 유럽에서 일련의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힙조인트부터 시작해서 뭐 실리콘 보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명분은 이해가 가죠. 유럽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로비를 진행을 했었을 거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2017년 어린이날이죠. 유럽은 아마 어린이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2017년 5월 5날 그날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MDD와 IMDD 일반 의료기기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이 지침이 MDR 의료기기 규정으로 보다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IBDD 이거는 IBDR로 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BDR은 기본 프레임이 MD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DR의 요구사항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왔죠. 어떻게 보면 이번 국내 식약처에서 했던 5월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의료기기법, 기존의 의료기기법을 많이 참조를 하듯이 IBDR 역시 MDR을 좀 참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슬라이드 한 장이면 궁금하신 거 다 끝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부분인데요. 예, 예. 2017년 5월 5날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 같은 경우는 20날 줍니다. 그래서 5월 25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시행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이라든지 고시라든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칙 보면 시행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IBDR은 5년을 준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2022년 5월 26날이 IBDR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5월 26날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약간 또 좀 MDR하고 차이가 있는 게 기존의 MDR 같은 경우는 MDD가 대부분이고요. AIMD도 일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클래스 1 이상, 클래스 2 이상, 2A, 2B, 클래스 3 기존에 C 마킹이 있어요. 근데 IBDD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클래스, 네, 그렇게 나누지 않았고 리스트로 나눴죠. 리스트 A, B, 나머지는 others. 그래서 가장 고위험이다. 위험이 세다, 높다. 이 검사가 잘못됐을 때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중에 대한 부분 여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럼 이제 위험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 그거를 리스트 A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리스트 B 나머지는 그냥 아덜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8, 90% 정도 물론 뭐 통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8, 90% 정도는 그냥 아덜츠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QMS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자가적합 선언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IBDR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룰 베이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8, 90% 정도가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다 보니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적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득 또 생각나죠. 저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뭐 팬데믹이 되면서 문득 2009년도 언저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신종플루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때 2009년 언저리 때 신종플루 하면서 그 신종플루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그런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밤새워서 작업을 하시고 연말 성과급이 뭐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 뭐 그렇게도 받으셨다라는 소문들도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시는 배우분인데요. 그분이 왜 체외 진단 이거 자동화 장비에 걸리는 시약 허가 체제로 하지 않느냐. 왜? 그 전에는 그거였잖아요. 우리 한국 수출입협회 뭐 부분 통한다든지 이런 국표 발행해서 공산품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허가 기준에 들어오다 보니 등급 1, 2, 3, 4등급 제일 높은 4등급부터 순차적으로 허가 규제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그 허가 시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 그때 적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식약처의 그 심사부에서 지금처럼 과가 있는 게 아니고 TF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주무관님들도 체외 진단 시약에 대해서 허가 경험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국 체외 진단의 제조 수입에서 허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적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다.
제가 어제 이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확인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유럽에 등록됐던 IBDR, 그 심사기관이 네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적체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2년 5월 26 날에는 IBDR로 적합 인정도 받으시고 라벨링도 모두 다 끝난 상태에서 유럽의 세관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유럽,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왕래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CE 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그냥 우리 업계끼리 업계에서 통하는 아재 퀴즈 하나 내면 CE 마킹의 약자가 무엇일까요? 그 돌발 퀴즈 1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선착순해서 저희 쪽에서 상품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많이 변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위험 기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스트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위험 기반입니다. 즉, 이 검사가 잘못되었을 때 환자, 개인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중,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떻느냐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클래스 A부터 클래스 D까지 클래스 A가 등급이 낮고요. 클래스 D가 높아지는 거죠. 위원님, 시인 인증의 약자는 네. 컴플라이 유로피안 마크인가요? 그거는 아재 개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고 아재 개그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대답이 더 맞나요? 잠깐. 벌써 답변이 왔는데요. 한번 이게 Q&A로 들어갔나요? Q&A. Q&A로 벌써 주셨네요. 커뮤니티, 컨포머티 지금 세 분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하고 우리 IBDR하고 MDR하고 조금 더 적용을 시켜서 그런 약간 업계에서 통하는 아재 개그가 하나 있잖아요. 뭐 제가 예시를 들면 GMP는 꼭 그거잖아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게 GMP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업계 어떻게 통하나요? Great many paper로 통하잖아요. 뭐 그런 형식으로 약간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런 거 뭐 하나 있죠. 그래서 시인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지금 또 소리가 들쑥날쑥인가요? 아니구나. 예. 그렇네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해보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나올 건데 우선은 우리 쪽에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즉 QMS를 관리하는 인증기관이 IBDR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IBDR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제품을 심사할 수 있는 스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적합성 평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분류 규칙에 따라서 분류 규칙 7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B와 C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 더 많은 제조자, 쉽게 말하면 IBD의 80~90%는 앞으로 이제 NB에서 그 확인을 해야 된다,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PE가 나왔네요. 그래서
성능 평가라고 하죠. 근데 이 용어가 약간 헷갈립니다. 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체외 진단 의료기기 할 때 그 분석적 성능 자료, 임상적 성능 자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그 유럽에서 IVDR 같은 경우는 그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을 저기 임상 성능 자료, 임상 성능 평가 그리고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이제 이거는 IVDR에서 요구하는 성능 평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의료기기다. MDR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다. 그러면 환자한테 바로 적용을 시켜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상 성능 평가가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체외 진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 검체를 우리 몸에서 체열했던, 채취했던 주로 뭐 혈액이 되겠죠. 혈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체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검체를 빼서 이 검체를 가지고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다 보니까 성능 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능 평가는 다시 우리 제품을 직접 평가를 했느냐, 뭐 트라이얼, 스터디, 인베스티게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있고요. 또는 그 우리 뭐 지금 신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역할이 있죠. 문헌 보고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스터디, 논문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은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제품 했던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 우리 회사에서 표방하는, 클레임하는 그 성능이 나온다.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성능이 나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체외 진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라이프타임보다는 주로 뭐 셰프 라이프라든지 또는 그 오픈 스테빌리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조금 더 와닿죠. 그리고 성능 평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중재적 임상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논문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동등성을 입증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국내 허가 진행하실 때 그 뭐 동등성 나오잖아요. 뭐 본질적 동등 분목 비교표해서 나오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타사의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던 그런 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중재적 임상을 하게 되면 유럽 기관을 통해서 해라고 뭐 유럽의 단일 등록번호, 뭐 SRN, Single Registration Number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가 되면 거의 중재적 임상의 경우에는 유럽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니컬 에비던스, 그거죠. 그래서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분석적 성능이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 제품의 환자 검체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겠고요. 그리고 PMS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팔로우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그거죠. 그 처음에 허가를 받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계속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이건 부작용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상 사례 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고객 불만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도 같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 또는 트렌드, 이 경향 보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조금이라 하기는 조금 과장됐고요. 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 새로운 부분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클래스 C 또는 클래스 D에 해당된다. 그러면 안전과 성능에 대한 서머리를 거의 매년 한 번 이상 하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UDI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큰 그건 없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UDI는 원래도 예정 시점보다 또 1년 이상 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DR 같은 경우는 22년 5월 26날부터 본격 적용시킨다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아마 MDR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원래 올 5월 26날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비드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팬데믹 상황을 이루다 보니까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죠.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제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D, HIV, B형 간염, C형 간염, 혈액형, 수혈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무슨 형이니 그러면 쟤는 소심한 것 보니까 무슨 형 같아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다 보니까 ABO 타이핑, RH 타이핑 두 가지 맞으면 일단 수혈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해외 이민들도 많다 보니까 많은 그 ABO 타이핑 RH뿐만 아니라 뭐 켈, 키드, 두피, 기타 등등 이렇게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있겠고요. 그리고 뭐 수혜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매독 검사 같은 경우도 클래스 D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클래스 D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C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유럽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거의 대다수가 종양 표지자, 튜머 마커 이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동반 진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핫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클래스 B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B는 거의 대부분 우리 뭐 그쪽 임상화학 쪽 생화학 검사 시약들이 거의 대부분 클래스 B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셀프 테스트는 기본이 클래스 C인데 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을 경우에는 클래스 B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뭐 검체 용기라든지 또는 뭐 면역 장비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장비들 거의 클래스 A로 속하겠고요. 검체 용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가끔 헷갈려 하세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가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코비드 진단 키트 이 부분들도 상당히 수요가 많고 면봉도 그 이상으로 수요가 많은데요. 면봉 같은 경우는 IBD가 아니죠. 왜? 면봉은 우리 몸에 직접 적용하잖아요. 직접 접촉하잖아요. 그거는 의료기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 검체 용기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가끔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 진단. 요즘에 국내에서도 동반 진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동반 진단은 그거죠. 이 약을 환자한테 적용시키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는 거죠. 약효가 될지 안 될지, 속칭 약발이 먹힐지 안 먹힐지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투약을 하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예후 관찰을 통해서 이 약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아래쪽에 보시면 심각한 이상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POCT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POC 현장 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리얼 페이션 테스팅 이런 부분들도 셀프 테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중앙검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일반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코비드 선별진료소처럼 중앙검사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는 119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서 급하게 또는 수술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NP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IBD 제품에 대해서 적합적 평가를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봤었으면 하는데요. 예, 7개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 우리 제품이 이렇게 전염성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수혈 검사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해당된다. 예. 뭐 만약 코비드, HIV, B형 간염, C형 간염, D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시면 룰 2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7, 80년대 한국 영화 보면 빌런의 주인공들 있죠. 백혈병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백혈병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방울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었는데요. 이런 백혈병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골수 이식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 골수 이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혈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수 타이핑을 확인하기 위한 대부분 요즘에 NGS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클래스 B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겠고요. 다음으로 또 가는 부분들, 감염성 질환, 주로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 클래스 D에 들어가는 건 만약에 매독이다, 성병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수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클래스 D에 들어가겠고 일반적인 검사, 개인의 검사 같은 경우는 클래스 C에 들어가겠고요. 이런 뭐 종양 표지자라든지 동반 진단 그리고 유전자 뭐 선천성 검사 이런 것들 선천성 뭐 신생아 검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클래스 C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셀프 테스트.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있겠네요. 혈당, 자가 혈당 측정기 그런 것들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비드 같은 경우도 뭐 셀프 테스트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럽에서도 셀프 테스트에 대해서 뭐 정확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룰 4로 넘어가시면 이거는 그거죠. 보셨던 뭐 일반적인 사항들, 장비들, 검체 용기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속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클래스 B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우리 IBD 하시는 분들만 아는 캘콘. 캘콘 보시면 만약에 대조물질 컨트롤이 값이 있다. 범위가 지정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주시약 따라가죠. 등급이. 그런데 그렇지 않는 정말 재현성 확인한 데 의의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그 룰이 7개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제품은 여기에도 속할 것 같고 여기에도 속할 것 같아. 아까 뭐 매독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D에도 속하고 C에도 해당된다. 그러면 D로 갑니다. 더 높은 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제품에 따른 적합성 평가 루트인데요. 클래스 A, 현재처럼 자가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IBDR 부속서 2와 3에 그 기술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술 문서에 이제 작성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그 부속서 4에 나와 있는 자가 선언하시면 됩니다. 되겠고요. 뭐 이거는 큰 부담 없어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A인데 우리 제품이 멸균이다. 그러면
기술문서 부속서 2와 3에 따라서 쓰시고 부속서 9가 이제 QMS죠. 예, 부속서 9가 가장 대표적인 적합성 평가 루트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IBDR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적합성 평가하는 그런 부속서가 9, 10, 11이 있는데 보통은 부속서 9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속서 9에서는 제1장 QMS를 통해서 그리고 제2장 기술문서를 확인하는 그 루트로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속서 9를 통해서 가는 거는 제품의 등급에 관련 없이 모든 제품 등급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뭐 C00862797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BSI가 기존에 영국의 본사가 0086이고요. 뭐 지금 뭐 브렉시트다 어떤다라고 해서 이제 뭐 대비를 위해서 그 유럽 영내 즉 네덜란드에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797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 그건 없고요. 만약에 클래스 A 멸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부분 큰 그거 없으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많은 제품들이 있죠. 클래스 B, 셀프 테스트하고 MPT를 제외한 이 부분이 있겠고요. 클래스 B부터 샘플링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제품군에 대해서 샘플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B 중에서 셀프 테스트, 자가검사, NPT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부속서 9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멸균이 해당되면 멸균도 하실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클래스 B이지만은 셀프와 NPT 같은 경우는 샘플링이 아니고 여기 every device 나와 있죠. 그래서 왜냐 이거는 검사 그러니까 셀프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 전혀 그게 없는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가혈당 검사하는데 뭐 그런 경험 없어도 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시죠. 그리고 MPT, 의료 전문 인력이라 하더라도 검사 전문 인력이 아닐 수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위험 등급을 높은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샘플링이 아니고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술 문서 검토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C, 일반적인 클래스 C입니다. 셀프 테스트나 MPT 동반 진단이 제외된 상태고요. 이거는 보시면 제네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부속서 9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테스트, MP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나와 있듯이 샘플링이 아니고 에브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 진단. 동반 진단 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동반 진단은 아니지만은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한 거. 예전에는 그랬죠. 의료기기를 만들면 아까도 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주사기를 만든다.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미용 목적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주사기 자체를 만들고 의약품을 넣어서 병원에서 진료할 때, 치료할 때 썼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치료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주사기는 이 의료기기에 따라서 갈 거고 그리고 의약품은 의약품 쪽에서 갈 거고 동반 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반 진단 즉 해당되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단하는 게 특정 약하고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약 성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EMA 또는 컴피전 오서리티라고 해서 이 규제 당국에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각 단계별 들어가는 부분들, 뭐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210날 뭐 이렇게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IVDR로 인증서를 받는데 제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뭐 지금 코비드 때문에 그게 어떤 코비드 제품을 만드시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밤낮을 뭐 가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역시 또는 HIV, 뭐 B형 간염, C형 간염, 클래스 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샘플링이 아니고 모든 제품입니다. 있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 PSUR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하는 거죠.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배치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유럽 역시 유럽의 표준 검사소 뭐 또는 표준 시험소에서 모든 낫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존의 시험소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기관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또 2개가 와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게 전문가용 진단 분석기의 인텐디드 유스가 NPT일 경우에 제너럴 레프토리 유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view for every device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 검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거는 저기 이제 기술 분석 검토할 때 그 모든 제품을 다 이제 검사하기가 기술 분석 검토하기가 힘드니까 그 저기 뭐 클래스 B, C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저기 NPT라든지 셀프라든지 클래스 D를 제외하고는 좀 워스트 케이스, 좀 높은 거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소비자한테 뭐 제공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기술 분석 검토할 때 그 제품을 품목을 뽑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요. 그리고 그 나중에 유다메드가 구축이 되면 그 정말 뭐 기업에서 정말 좀 기밀사항 그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아마 일반 유럽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라든지 뭐 정보원이라든지 몇 군데 들어가 보시면 많은 부분들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클래스 D 제품을 모든 락드에서 평가한 후 판매 가능한지 지금 이게 IVDR 그 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 배치별로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테스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테스트 하셔서 제출하시는 거죠. 그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 비슷하면서도 이것도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지금 국내에 그 KGMP 규정을 보시면 전시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GMP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현장을 확인을. 그럴 경우에는 그 그 전까지 매 배치별, 매 로트별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하시면 매 배치별로 유럽으로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 표준 시험소에서도 매 배치별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클래스에 저기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핵형 검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핵형 검사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텐디드 유스가 뭐냐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형 검사 자체로는 이 위험도를 아까 룰 7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CS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가 엄청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쪽에 CS가 나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IBD 같은 경우는 아예 리스트에다가 적혀 있잖아요. 리스트 A다, 리스트 B다. 이거 아니면 아들스. 그런데 이거 같은 그 IBD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 기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그걸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 회사에서 말라리아 제품을 만약에 이제 용도가 출혈시 스크리닝, 선별검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룰 뭐에 적용해서 등급 뭘로 했다. 그런 부분을 정당성 입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커먼 스펙 예정 날짜 이것도 아삽 아닐까요? ASAP.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유럽이 팬데믹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헷갈려요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는 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룰 관련해서는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그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요. 저기 우리 IBDR에서 기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속서 그게 뭘까요?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우리 적합도 평가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부속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46분이 됐는데요.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맞아요. 하나 맞습니다. 벌써 대단하십니다. 다 고수들 같은데. 네. 변진희님 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성공적으로 IBDR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IBDR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죠. 8, 90%가 필요하다. 뭐 통계에 따라서는 90, 95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 받기보다 받기가 더 쉽다.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웹사이트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개인정보들이 많이 요구되지 않거든요. 간단한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앤 뭐 가이던스 여기 보시면 좀 도움되실 만한 자료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예, 뭐 IBDR 여기 리비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게? 혹시 이거 지금 창 보이시나요? 지금 인터넷? 예.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뭐 요즘에 하시는 것들 예, 뭐, 네, 것들 많으니까 한번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예, 리소스들 이런 부분들 예. 뭐 우리 쪽에서 뭐 준비해야 될 쓸만한 것들 있잖아요. 브로셔, 가이드, 다큐멘트, 웹비나, 예, 화이트 페이퍼 예, 좀 있고요. 그다음 케이스 스터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뉴스레터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예, 은근히 쏠쏠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겠고요. 그리고 여기 CE 마킹 가이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도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뭐 여기 BSI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 BSI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IBDR 심사기관으로 신청하셔도 기본 틀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예, 프로포절 내용들 그리고 뭐 신청과 뭐 계약 검토적인 부분들 그러면 QMS 먼저 확인을 하고 예, 기술 분석 검토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뷰가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티가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혹시 이게 글자가 좀 작나요?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제품의 의료기기 제품 타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 네, 또 따로 제공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속서 9 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1장에 Q&S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예,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우리 회사 정보들 그리고 예, 여러 그 부가적인 사이트들 예, QM에서 포함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대리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정보들, 예, 제품과 제품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기술 검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기술 문서 검토 기관이 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뭐 복수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예, 다른 예, NB로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EU 선언서, 예, 선언서에 대한 드래프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뭐 PM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베일런스 부분들 예, 이거죠. PMS, PMPF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성능 평가 플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에 표 보시면 예, 여기 테이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뿐만 아니라 나중에 참조를 예, 뭐 유럽 사이트, 예, 유럽위원회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 이제 회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부속서 7은 그거예요. 저희 쪽 NB에 해당되는 부속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제조사에서는 이런 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속서 12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예, 이게 뭐 중복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SRN 있죠. 단일 등록번호. 예. 그래서 우리 뭐 법인 번호도 그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그러고 다 개별씩 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서 이제 구에 따라서 받게 되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서티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 정보들, 네, 유럽 대리인 정보, 그리고 우리 제품의 스코프 나와 있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 intended use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intended use, IBDR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이제 정의죠. 네, 그리고 뭐 UDI 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티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전환할 거냐?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비행기 타고 빨리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 사용 목적, 그리고 등급,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제품과 QMS, 이거 되겠죠. 그래서 QMS 스코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기 깜짝 힌트 하나 더 내면요. 그 IBDD에서는 조합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IBDR에서는 조합 표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IBDR, QMS 할 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ISO 표준이 무엇일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IBDR 할 때 그리고 IBD 같은 경우에는 조합 표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QMS와 관련되는 표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나갈 때 뭐라고 나와 있죠. 뭐 1번 EN ISO 13485 2016, 2번 EN ISO 14971 2012, 이게서 1번, 2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질문들 많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NB하고 제조자하고 등급에 대해서 하진 않아요.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시면 여기 관계 당국, 각 지역별, 국가별 식약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쪽에서 이제 중재하는 부분이 있지. 저희 BSI 같은 NB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기술문서 쓰실 때 우리는 룰 뭐에 적용해서 몇 등급으로 했다. 그 내용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관련해서 디스핏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도 이럽니다. 제품 등급에 관해서 논리, 정당성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정보들, 신청 정보 여러 체크리스트들 이런 것들 타임라인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들을 잠시 공유를 하면요.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플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 준수를 할 건지, 우리 IBDR 10조 그리고 부속서 9 나와 있겠고요. 위험관리 플랜, 부속서 1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능평가 이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10조. 10조가 제조자의 일반 의무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부속서 9에 또 나와 있죠. 여기에 5가지 이거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BDR 오디트하고 QMS하고 IBDR QMS 오디트하고 13485하고는 똑같지는 않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상당 부분이 관련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QMS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관련이 되지만은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PRRC 하니까 우리 규제 준수 책임자,
품질 책임자 또는 뭐 QMR하고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고요. 그리고 비즈런스, PM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IBDR 부속서 7 보시면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IBDR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 스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MB가 스콥이 해당되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IBDR 우리 기술문서 제출하는 내용인데요. 그 똑같아요. 저기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세계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 회사 직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MB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긴 한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100% 장담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제일 잘 알죠. 즉 기술문서 쓰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는 그 규정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돼 있는 경우 녹여져 있어서 또는 숨어 있어서 심사원이 바로 캐치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면 그만큼 시일이 늦어지죠. 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문서를 쓰시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북마킹 해주시고 PDF로 해서 하나의 단일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품이 클래스 C, D에 속하면 여기 PMPF 성능평가죠. 성능평가, 포스트 마켓 성능평가, 팔로워 이런 부분들 매년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SSP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은 이제 가이던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 문서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부속서 2하고 13. 이 13은 임상평가, 우리 성능평가와 관련되는 부속서입니다. 이것들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서 7,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ND는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서는 가능한 CS라든지 가이던스, 여러 가지 조합 표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기술 문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죠. 거꾸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던스 다큐먼트들을 여기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MDCG 가이던스라든지 유다메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찬찬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관심 많으신 이런 이제 임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아까 뭐 코비드 CS 언제 나오냐 그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선생님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QMS에서 나오는 외부 출처 문서 관리, 문서 관리 4.2.4하고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그 좀 주기를 짧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출근하면 내일 아침 이 식약처라든지 뭐 이런 관련되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새로 업데이트된 규제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확인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일일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뉴스레터 같은 거 가입하셔서 그러면 정보들도 오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부속서 9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겠고요. QMS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신청. 우리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들어가는 것처럼 QMS 여기 IBDR 빨리 하시려면 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뭐 신청 관련해서 뭐 검토하고 계약하는 거, 일단 계약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있겠고요. 예, 이런 조건들 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 요구 사항들 예,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여기 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뭐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 이 부분 따로 예,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1시간 정도 뭐 떠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2022년 5월 26날 내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역산을 해보시면요. 국내 식약처 허가 받는 것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만약 임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더 걸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역산해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2022년 5월 26날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기 라벨링까지 다 된 상태에서 유럽 시장을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먼저 하시는 것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저기 우리 부속서 2를 보시면 기술문서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클래스 B와 C 같은 경우는 들어가겠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계약적인 부분, 계약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QMS 해당되는 내용들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을 진행을 해서 뭐 꼭 뭐 저희 같은 뭐 BSI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 NB가 IBDR 스코프에 해당된다. 그러면 NB하고 빨리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적체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셔서 NB하고 컨택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희망하는 스케줄링이 가능한지 아무래도 빨리 하실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기 테크니컬 다큐먼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회사의 스케줄링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적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고요. 뭐 여기서도 나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이던스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클래스 B나 C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뭐 지금 국내도 그러잖아요. 저기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 같은 거 보면 클래스 뭐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도대체 차이를 모르겠어요. 특히 뭐 감염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뭐 저위험성 감염하고 고위험 감염하고 뭐 제출 자료도 똑같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 시간이 크리티컬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스콥, 그리고 디바이스 등급, 그래서 빨리 갭 분석하셔갖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거. 그래서 데드라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MB하고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MB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가는데요. 현재 4개의 기관에서 IBDR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 참조 루트가 링크인데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도움되실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그거잖아요. 저기 조금 전까지 이제 퀴즈 3개 냈는데요. 뭐 2가지를 더 내면 네 번째가 IBDR 본격 적용 시점이 언젠지 선착순 해주시고요. 그리고 IBDR을 빨리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 오늘 깜짝 퀴즈 5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Q&A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예, 맞습니다. 네.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아직 없더라고요, 지금. 아, 그럼 예. 여태까지 올라온 게 되게 많아서 네. 답변되는 답변 질문 보시면 지금 긍정적인 장 네. 지금 예. 남아있는 그 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네. 이만큼이면 두 개는 답변해주신 것 같고 네. 되게 네네. 초반에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예, 저희 쪽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클래스 아덜스로 신고된 제품,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자가선언하셨던 그 제품일까요? 그러면 그 제품이 5월 26날까지 MDR로 등록해야 된다. 근데 아마 MDR은 MDD 또는 AIMD다 보니까 네, IBD 같은 경우는 IBDR로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MDD 체제, 예, MDR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아덜스라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클래스 1, 2, 3으로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예, 그게 하나가 지금 헷갈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게 되면 MDR로 가는 게 맞고 아덜스로 가게 되면 IBDD이기 때문에 IBDR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분류 중에서 AI로 진행되는 부분들. 요즘에 소프트웨어 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기존의 IBDD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해당되지 않는데 그거는 2000년도 초반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IBDR에서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MDD 그러니까 MDR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지 IBDR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예, 그 부분은 한번 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IBDR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그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AI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진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냐, 또는 네,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의료기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C 성능평가 리뷰 주기. 혹시 이게 성능평가 리뷰 주기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분은 혹시 PSUR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있는데 이 분은 네. 질문 주신
네, 혹시 김선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성능평가 리뷰 주기가 혹시 PSUR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에 이게 또 등급에 따라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이상 확인을 한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관련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PMS 대한 부분들 참조하시면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이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쪽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VDR로 전환할 때 모든 제품군에 대해 임상 테스트를 이게 이제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거 이밸류에이션이냐 스터디냐, 즉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논문이라든지 의학 논문 경험에 따라서 나와 있느냐. 그래서 일단 그건 있어야 되겠죠. 임상 데이터는 있어야 되겠죠. 예, 임상적인 그 평가 자료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논문으로서는 예, 증빙하기 힘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리 제품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럴 경우는 그거죠. 그 우리 제품이 측정 원리라든지 사용 목적이라든지 혁신적인 게 있다. 예, 원재료라든지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는 우리 제품이 보다 좀더 더 신기술이 적용됐다라든지 그래서 동등성 입증하기가 힘들 경우에 논문 리뷰 같은 걸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환자 검사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더 맞는데요. 예, 예. 그러면 네, 성능평 잠깐 이제 시간이 예, 다 됐었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긴 시간 예, 잘 경청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